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아침 7시 25분입니다. 네, 환율부터 챙겨보도록 할게요. 환율은 1431원입니다. 굉장히 높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조정이 좀 나왔었습니다만 또 환율이 또 반등을 해버렸네요. 일단은 미국과 이제 뭐 우리 이제 협상, 이제 관세 이런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율 또 이렇게 올라버리는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일단은 금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환율이 좀 진정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 이런 부분들과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외환 보유고를 바로 직접적으로 써버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좀 되고 있고 변수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국내 정책으로서 좀 돈을 조금 푸는 정책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엔화가 우리가 엔화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번에 총리가 일단 다시 또 우리 아베 총리와 또 좀 성향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총리가 당선이 되면서 엔화도 약세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좀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울려지면서 또 아예 환율이 좀 진정이 빨리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어찌되었건 미국의 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지금 굉장히 상승이 높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높은 금리로 오랫동안 머무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그리고 역시나 한국 금리도 2점대 초반, 한국 금리 지금 급하게 못 내릴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점점이 떨어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계속 금리는 좀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뭐 엄청난 위기가 닥쳐가지고 뭐 부러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삼성전자도 잘 선전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증시가 좋잖아요, 그죠?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엔화는 9.4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엔화가 아무리 좀 풀어진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떨어져 버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제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엔화는 크게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S&P입니다. S&P는 이제 전 고점에 가까운 형태로 좀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것은 이제 S&P도 좀 반등을 좀 했고 비트코인도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다시 좀 조정세로 좀 빠져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값이 드디어 우리가 고점에 대한 신호가 한 번 더 등장을 했습니다. 골드 너무 많이 올랐었죠, 그죠? 너무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여기서 사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래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금 같은 경우는 뭐 폭락할 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이제 엄청난 상승이 위해서 매도 물량이 한번 쏟아져 나왔고, 여기 좀 머무르면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3,800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온스당 4K에 가까운 그런 모습인데, 이런 형태로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금은 이제는 사실 크게 매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이 빠져서 비트코인 살짝 올랐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좋아하셨던 그런 부분들 좀 있었는데, 금이 이렇게 빠진다라는 건 자산 시장 자체가 일단 조금 소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금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좀 연동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신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옆에서 쿠팡 예전에 했을 때 뭐 2배 정도 상승했던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네요. 좋아요. 차이나 항생테크 여기서 추천드렸었는데 그 2배 정도, 그쵸?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저런 구간에서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다. 한국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2000대에서 추천을 굉장히 많이 드렸죠, 그죠? 이때 한국 증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사셔라, 그죠? 그래서 이 강단 갈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쵸? 많은 사람들은 이때 무서워서 못 사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막 사고 싶어 하죠, 그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고점대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등장하게 되면 여기서는 조금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출렁거릴 수 있는 부분이고, 유통합니다. 이 출렁거리면서 우리가 이제 약간의 이제 뭐 다시 또 우리 증시 쪽에서도 좀 순환매처럼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흐름은 이제 한국 증시가 좀 좋은 쪽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역시 미국에 대한 투자가
다행히 잘 이루어져서 이제 좋은 쪽으로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ABC에 대한 관점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임펄스라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이 눌림목, 그러니까 26년 초에 대한 이 눌림목에 대한 변수를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다 전반적으로 이 눌림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뭐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눌림목이라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이제 30년 뒤에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 한국 증시가 진행돼 가지 않을까라고 큰 그게 좀 표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주식 종목 같은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생방송을 좀 해야 되는데 참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생방송을 많이 못 해드리고 있네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월봉상 비싼 가격대에 도달해 있습니다. 고평가 증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투자적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조금 애매하죠. 물론 이게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많이 빠지게 되면 7만 달러대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올해는 아닌 것 같고요. 내년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국의 정부적인 약간 의도에 가깝게 이제 상승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걔네들이 이제 집어넣게 되면 그 돈을 예치를 하고 그 돈으로 미국의 채권을 사서 조금씩 돌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비트코인은 이제 가치를 인정을 받았으니 뭘 도중에 나오더라도 싸지면 사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고, 일단 뭐 타이틀을 조금 더 줄여보다 보면 여러분들께 이제 뭐 요 정도 자리였었나요? 요 정도 자리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상승하게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아마 11만 5천 정도 된 것 같은 4천, 5천 요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달러가 좀 조정이 좀 되고 있는데, 원화로는 이제 1억 6,900만 원 확인하면, 그러면 눌림목 이때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눌림목 전략을 취할 것인가 말까 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를 또 메인으로 두고 있겠다라고 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를 뒤집어 보신다면 여기를 메인으로 두고 있겠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렇죠? 여기 메인으로 두겠다. 글쎄요. 일단은 계속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는 게 좀 좋아 보여요. 중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여기를 일단 메인을 좀 보고요. 여기서 이제 3 바닥이죠. 이렇게 이제 각도가 좀 낮아지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면 여기 바닥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확인하고 정고점 한번 갱신해 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갱신 이후에는 좀 조정 쪽으로 좀 바라보는 쪽으로 좀 무게가 실려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정도 규모에서 또 알트코인의 순환매와 비트코인의 상승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조인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노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볼린저 밴드 하단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상도 살짝 드러났었고요. 추세가 여기 작동되어 있는데, 이 추세가 따라서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어딘가에 대해서 엔딩 달고나 형성이 될 것인가. 글쎄요.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빠지고, 살짝 들어줄 수도 있겠지. 그죠? 이렇게 빠지고 뭐 들었다가 이렇게 빠지면 이제 엔딩 달고나 패턴이 완성이 돼 버리는데, 어쨌든 이런 관점들을 좀 단기적으로 메인으로 좀 잡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탈이 되면 여기 오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이때 또 뭐 다른 이런 모멘텀이 터지고 이렇게 해서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과 그냥 우리가 뭐 글로벌한 그런 흐름 속에서 돈이 좀 도는 분산장의 형태를 띌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반등을 했죠. 역시 여기서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할 시기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는 없어요. 1년에 요때 그죠? 7월 달에 여러분들께 지금 그죠? 상승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구간, 실제로 꽤 많이 상승이 일어났었고, 그렇죠? 여기서는 일단 보이면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리고 또 올라왔잖아. 근데 이제는 이런 파도들이 잔잔하게 흘러갈 거란 말이죠. 잔잔하게. 그래서 더 강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흘러갔다가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해서 상승장을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빠지고 알트코인이 더 빠지고 하락장을 만들어 줄 것인가는 그때 달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같은 거는 정말 좀 코인 시장은 좀 재미없고 지루한 시장이 연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 그래서 지루하고 재미없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하고 기다렸다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 네. 자, 원화로 좀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3천만 원이에요. 1억 6,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1억 6,900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눌림목 매수를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했었었고, 우리가 이제 상승할 때도 요 정도 손절 잡고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손절이 지금 나갔고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저기서 조금 머무르다가 여기서 좀 쿵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이럴 땐 좀 되돌림을 좀 노리는 쪽으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쉬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여요. 어쨌든 김프는 좀 많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김프는 그래도 지금 한 4% 정도로 그냥 굉장히 많이 진정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이제 개별 종목들을 이제 크게 뭐 노리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죠? 자, 뭐 요런 또 오랜만에 또 하나 이제 그냥 좀 자랑을 조금 해야 될까요? 네. 그 이 와중에도 우리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죠? 찾아봤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우리가 팔콘 파이낸스를 이제 연습용 단타를 한번 쳐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잘 상승을 조금 했네요. 어제 아침이었거든. 17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17일이 아니라 21일이죠, 이거. 21일.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보시다 보면 이제 보일 겁니다. 여기가 뭐 일단은 좀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게 아니고, 일단 공부하는 그런 용도로 마셨을 때 이렇게 보시면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들, 거래가 좀 증가되면 상승하는 모습들 체크할 수 있고, 다이버스 걸리는 모습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지금 노려볼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었겠다 정도 수준이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공개 버전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일단 말씀을 좀 못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볼만 하겠네요, 미라 네트워크, 그죠?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짧게 먹고 빠지셔야 되고, 그리고 손가락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지 못하신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 버전에 계시는 분들께는 좀 더 조심스럽고, 그래도 좀 더 큰 흐름,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라. 과거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처럼 그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이럴 때 사는 겁니다. 이럴 때 저평가된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삼보시면 되겠고, 과거의 KTNG 같은 경우, 뭐 유플러스 같은 경우 전부 다 대박 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이제 강원랜드가 좀 무난하게 기다려보고 있는 그런 중이죠, 그죠? 강원랜드는 배당금도 높아서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자산이 이제 유동자산, 실자산이 뭐 수십억이 돼서 몇 억을 쓰신다면 괜찮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뭐 자산이 이제 뭐해서 10억 정도면 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계실 때 이제 억 단위의 자산, 그러니까 노후 자금을 투자하실 때는 이런 코인 같은 급등락이 심한 매매들보다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세팅을 해 두시고, 그죠? 거기에 일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도전적인 것들도 해보시고 이렇게 경험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부를 내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막 정말 뭐 몰빵 해가지고 막 대박 난다, 너 전문가니까 맞춰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곤란해요, 그죠? 항상 좀 시청해 주셨으면 우리 좋아요 버튼 조금 눌러 주시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는 사실 영상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해 주시는 몇몇 분들, 극소수의 분들밖에 안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열심히 하겠고, 여러분들도 많은 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